저는 사실 바리스타 직업으로서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네. 예를 들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괜찮죠. 사실 뭐 늙어서 뭐 70대, 80대까지도 커피 뽑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임종명입니다. 올해로 이제 20년 차 바리스타고요. 바이립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뭐 커피 교육, 컨설팅,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지혁입니다. 커피렉이라고 하는 커피숍을 운영을 하고 있고, 커피 로스팅을 해서 여러 가지 카페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뽑았을 땐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뭐 거의 만 15년 전의 일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겠죠. 제가 커피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사실 커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가 좀 있어요. 뭐냐면 그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를 마시러 간 건 아니에요. 다른 일로 갔다가 거기서 에스프레소를 처음 접했는데 한국에 이제 별다방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 1호점이. 근데 갔는데 정말 어이없는 커피를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쪽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죠. 제가 시작할 때는 커피를 바로 이렇게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신을 만지는 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커피를 뽑았을 때 그게 아직도 지금 생생하거든요. 3개월 만에 커피를 거의 바닥 청소만 한 달 넘게 하고 머신을 딱 만지는 순간 그 약간 감동적인,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와는 완전히 다른 되게 어이없는 커피를 뽑았던 게 아직 좀 기억이 많이 남아있어요. 분쇄도 못 맞췄고요. 크레마도 거의 없고 거의 아주 조금 진한 아메리카노 정도의 커피를 처음 뽑았던 것 같아요. 이름 내가 좀 이상해졌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처음 뽑았을 때요? 잘 기억 안 나요. 진짜 안 날 수 있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안 난다 그럴걸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로서 접근을 하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커피를 이제 뽑는 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그라인더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커피가 나오고 이런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동작을 해 나가면서 그냥 커피를 뽑았기 때문에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약간 공부로 시작을 해서 별로 잘 기억이 안 나나 봐요. 대부분은 잘 기억 못 한다 그래요. 한 10년 넘은 친구들도 오랜만에 보면 예전 너희들 커피 뽑았을 때 기억이 나냐라고 물으면 그때는 잘 기억 안 난다. 그러니까 공부로 배우면 사실 이제 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꼭 커피 추출에만 이렇게 생각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커피 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한 1년 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랑 사실 지금이랑은 너무 커피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다르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수입 커피들, 이태리 커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가장 좀 기억에 남고 맛있게 먹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커피가 이 형이 일하고 있던 그 청담에 있는 카페에서 먹었던 커피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설탕은 타서 이제 먹었고 한 14년, 15년 전쯤 이제 되겠죠. 밀라노의 되게 작은 가게였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바리스타 같진 않았어요. 담배를 이렇게 한 입에 무시고 얘를 이렇게 살짝 끝에 걸쳐놓고 이렇게 담배 피던 손으로 커피를 손으로 만지고 막. 근데 그게 사실 그 커피 맛 때문에 커피를 하게 됐거든요, 사실.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밸런스 좋은 커피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이게 어떤 신맛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특히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데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때때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쭉 사실 맛있다라고 이렇게 뭐 맛있게 먹어서 기억에 남는 커피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익숙하게 자주 가는 바가 이제 안재혁 대표의 렉 가서, 네. 그러니까 주문하지 않아도 알아서 에스프레소와 물을 이렇게 딱 설탕과, 네. 보통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설탕에 이게 에스프레소에 설탕 넣고 물 딱 이렇게, 이게 되게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먹고 나서도 항상 좀 여운이 좀 남고, 이래서 자주 가는 단골 바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네. 추출 레시피, 네. 맛있게 만들면 되죠. 네. 제일 어려운 거죠. 네. 맛있게 만들면 되는데, 중요한 건 머신을 어떻게 쓰고 그라인더 어떻게 쓰고 뭐 커피 어떤 커피 쓰고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들 물론 좋은 머신에 좋은 재료를 쓰겠죠, 요즘은. 예전에 저희 때만큼은 그러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게 없었어요. 머신도 잘 써야 되고 그라인더도 사실은 이제 이제야 뭐 너무 많은 머신들이 가격대별로 우리가 선호하는 걸 찾을 수 있지만,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근데 재료도 좋은 거 쓰게 되고. 근데 요즘은 그 커피, 원래 자기가 쓰는 커피로 이 머신으로 뽑았을 때 어떤 맛이 나온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자꾸 뭐 커피는 이만큼을 담아야 되고 그라인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결과물, 뽑았을 때 맛있는 커피여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어떤 기계를 주든 어떤 머신을 주든 뭐 커피는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봤을 때 결과물을 항상 보거든요. 에스프레소 추출한 걸 가지고 이 정도면 잘 뽑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결과물을 가지고 항상 그 커피가 어떤 맛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이 먹어보고 터득해서 이 커피는 항상 어느 정도 뽑았을 때 이렇게 커피 맛이 나와야 되라는 게 좀 정해지면 어느 머신에 어떤 커피를 줘도 잘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라인더 탓하고 머신 탓하고 뭐 커피가 이상해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과물을 많이 경험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마셔보고 많이 보고, 많이 뽑아보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의 경험치에 따라서 다르겠죠. 손님도 뭐 되게 커피를 즐기는 손님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또 손님이 있으니까, 뭐 바리스타들도 경력이 뭐 2, 3년이냐 아니면 뭐 10년 정도 됐냐 아니면 더 오래됐느냐 따라서 이제 또 이해하거나 아니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 일을 하는 사람과 그냥 즐기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공통점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부분들이지, 실제로 어떤 취향적으로 좋아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아주 많이 겹치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이 끼치겠죠. 많이 끼치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쉽게 설명하려고 보통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그라인더를 자동차에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커머셜한 국내 차 또는 수입에서 저렴한 저가형의 모델을 타느냐, 또는 좀 스포츠카를 타느냐, 아니면 정말 완전 좋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이제 레이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탈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운영을 안 해본 입장에서 F1 차를 준다고 한들 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거지, 그 안에서 우리 커피, 내가 사용하는 커피,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왜냐면 10년 전만 해도 수입 커피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가 로스팅하고 좀 새로운 맛들을 연출하려는 로스팅 방법이나 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머신을 사용하거나 그라인더 사용할 때 그렇게 지금처럼 뭐 유량을 조절한다든지 가변압이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단조로운, 그러니까 브랜딩은 잘 되어 있지만
웬만큼만 하면은 맛있게 커피가 추출이 되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커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싱글도 있고 블렌딩도 되게 많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머신들이 이제 필요해진 거죠. 근데 사실 빈에는 되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좋은 빈 쓰려고 하고 스페셜티 쓰려고 하고 뭐 COE급 쓰려고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머신에서 이 커피의 맛이 잘 발현이 될 거냐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갑자기 내가 돈이 좀 생겨서 나는 바 할 때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에 예쁜 거 사면 좋죠. 저도 사실 좋은 거 쓰고 싶죠. 근데 그냥 예쁘고 기능 많은 걸 딱 샀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면, 그래서 한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막 이런 하이엔드 머신들이 막 몰려 나오면서 바도 되게 예쁘게 하고 인테리어도 되게 예뻐지고 이랬는데 가보니까 커피 맛은 별로인 거예요. 그 머신을 제대로 활용하지 있지 않은 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더 그러니까 다양하게 써보고 이 머신에 충분히 기능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즘은. 네. 그럼요. 바 내 머신을 요즘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커피 관련된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주지 않아도 알아서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바를 갔는데 사진 하나 찍었는데 예쁜 머신이 들어오는 거와 그렇지 않은 머신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관심 인도가 많아서요, 내 커피를 어떤 머신으로 뽑는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잘은 모르지만 좀 유명한 굵직한 브랜드들은 다 알죠. 물론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보여지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직은. 그리고 커피는 명확하게 커피여야 되고, 모르겠어요. 대회 출신이다 보니까 대회에는 규정이 딱 있잖아요. 커피는 명확하게 커피여야 되고, 뭐 따뜻한 음료는 따뜻해야 되고, 차가운 음료 무조건 차가워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되게 애매모호해졌거든요. 미지근한 메뉴도 많고요. 뜨거워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한 메뉴?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아이스인데도 또 안 차가운 메뉴도 있고. 근데 소비자 패턴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쁘지만 그래도 조금 맛 좋은 쪽으로. 우리는 맛만 선택한다 그러면 사실 예쁜 거는 의미가 없죠, 저희한테. 근데 이제 우리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좀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맛보다는 좀 보여지는 거에. 네. 그러다 보니까 머신도 예쁜 거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물의 온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내가 몇 그램으로 커피를 뽑아내느냐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뭐 입자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느냐, 뭐 또 뭐 말씀하신 뭐 물의 온도, 그리고 뭐 압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되는 건데, 그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질문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 또 포함이 돼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우선은 커피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커피가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블렌딩이 돼 있는지, 아니면 뭐 로스터가 들어가 있으면 몇 프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가 나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로스팅 정도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맛의 어떤 패턴을 좀 가지고 있는지, 뭐 아니면 블렌딩이 어떻게 돼 있는데 얘 각각의 어떤 산지들의 싱글들이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너지가 뭐 이렇게 난다라든지, 뭐 그랬기 때문에 뭐 로스팅을 뭐 이렇게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어떤 내가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한 채로 그냥 뭐 좋은 장비, 뭐 예쁜 장비, 뭐 멋있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커피를 뽑다 보니까 내가 내가 지금 추출한 커피가 올바르게 추출이 돼 있는지, 아니면 어떤 맛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이 기계를 올바르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상 모르는 바리스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점심을 먹고 그 옆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뭐 디자인도 이쁘고 뭐 벌써 핫해요.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려고 이제 여기 이제 브루잉 커피 뭐 또 돼 있길래, 브루잉 커피 뭐가 있냐 했더니 뭐 이디오피아, 브라질 뭐 있다.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조금 생각을 하더니 뒤로 가서 커피 봉투를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에 대해서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내가 사용하는 무슨 커피를, 그러니까 브라질, 이디오피아 정말 소비자도 다 알고 있는 그냥 그 정도 네이밍만, 산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냥 좀 예상이 돼서 그냥 에스프레소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막 뚝딱뚝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 머신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다루기가 제가 볼 땐 좀 힘든 성향을 가진 에스프레소 머신이었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이제 이렇게 주는데 실제로 이제 크레마도 굉장히 뭐랄까 잘 형성이 좀 안 돼 있고 뭐 잔의 어떤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 사항이 전혀 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잔을 만졌을 때 온도도 약간 되게 미지근한 그냥 웜도 좀 채 안 되는 느낌. 네. 그리고 뭐 크레마도 좀 일명 블랙홀이라고 해요. 약간 이제 좀 비어있는 네. 까만 액체가 보이는 그런 느낌. 근데 재료는 좋은 거 써요. 네. 뭐 어디 콩을 쓰는지를 봤으니까. 그럼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작업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면은 이게 아무리 뭐 좋은 뭐 아니면 이게 뭐 물온도를 뭐 내가 몇 도로 해서 뽑아야 되느냐, 이거는 좀 관심 있는 애들이나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진 상태야만 내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 뭐 그럼 내가 이걸 93도로 했을 때는 어떨까, 94도로 했을 때는 어떨까, 뭐 아니면 뭐 10바로 했을 때는 어떨까, 뭐 8바로 했을 때는 어떨까, 다 좋은데 하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 내가 커피를 이렇게 뽑으면은 요게 편하던데 뭐 약간 요런 거에 좀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뭐 바리스타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저도 저희 매장 가서 첫 번째로 항상 달라고 하는 게 에스프레소를 달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세팅된 뭐 버튼대로 내가 누르고 그냥 무의식 중에 내가 패턴대로 가는 행동대로 이제 그냥 커피를 뭐 요즘엔 다 자동 그라인더고 뭐 하다못해 뭐 템핑기도 자동 템포도 있고 쭉 받아서 그냥 쭉 하고 쭉 하면 뭐 끝나니까 내가 이 커피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물론 기본적으로는 뭐 지식은 있겠죠. 뭐 물의 온도가 높으면은 조금 더 뭐 쓴맛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뭐 물의 온도가 낮으면은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뭐 신맛이 조금 더 느껴질 수 있고, 뭐 압력이 좀 더 세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은 있지만 그게 또 무조건 꼭 그대로 되는 건 어차피 아니거든요. 이 배전이 어떤 정도의 커피냐에 따라서 뭐 쓴맛이 아예 어떻게 해도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된다더라, 그런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커피를 대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은 아이템인 거죠. 온도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쭉 다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이 맛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팅, 그러니까 온도가 왜 중요한지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온도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온도가 중요하거나 분쇄도가 중요하고 압력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는 신경 안 쓰고 자꾸 다른 거에만 신경 쓰니까 자꾸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사실 되게 많이 이직률이 높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 옛날처럼 우리가 했을 때처럼 정말 이거를 직업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뭐 유행한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애들도 많고. 기다려야 돼요. 본인 실력이 늘어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해서 내가 마음껏 커피를 뽑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막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뭘 쓰는지도 모르고 좋은 머신에 좋은 커피를 갖다 놓고,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면 뭐 거의 점수를 치면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정도의 커피였을 텐데, 그걸 돈 받고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면 돼요. 나라면 이걸 돈 내고 먹을지 말지. 간단해요. 이게 1,000원짜리든 3,000원짜리, 4,000원짜리든 나라면 이걸 돈을 내고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버릴걸요, 바로. 조금씩은 다르죠. 조금씩은. 소비자가 눈치 못 챌 정도.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라인더가 항상 똑같지 않고 머신도 연속 추출했을 때와 한참 안 쓰다 썼을 때와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똑같진 않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스타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쓰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맛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겠네요. 그거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근데 안 하는 곳이 많을까요? 안 하는 곳이 많죠. 보통 이제 그래도 이제 전문가가 항상 옆에서 있으면 좀 덜해요. 바리스타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SNS에서 유명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커피 한 잔 잘못 나가면 이제 데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데들한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육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뭐 커피 납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거기가 우리 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할 수 없죠. 근데 적어도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오자마자 한번 테스트하고 막 바쁜 시간 끝나고 나서 또, 왜냐면 이제 그라인더도 열이 좀 받았고 그다음에 커피도 산화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는, 못해도 2번 정도는 꼭 커피를 뽑아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서 상태를 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워요, 이제? 스팀 내는 거는 그 제가 쓴 책에 보면은 되게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팀은 이게 물론 요령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연습량과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과 좀 비례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것도 하루에 뭐 내가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과 좀 비례한 부분이 스팀인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뭐 내가 좀 디테일하게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계들마다 스팀 노즐의 어떤 그 팁의 어떤 뭐 분사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구멍의 개수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내가 어떤 기계들을 많이 다뤄봤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약간 요령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스팀 잘하려면은 뭐 요령, 뭐 방법, 요령과 방법은 제 책에 나와 있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우유를 많이 써야죠. 우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어려워요. 예, 우유가 성분이 뭔지, 그러니까 거품을 내는 스팀을 낼 때 필요한 성분이 우유에서는 단백질이랑 지방 성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구멍의 크기. 그러니까 어떤 머신은 사실 이 머신 나올 때 두껍다가 얇아지는 머신이 있고, 일자인 게 있고, 들어갈 때 얇다가 나올 때 넓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스팀 피처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내려고만 이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말 재능이 있어. 띠을 잘 뛰어. 잘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뛰면 돼요, 그냥. 반복적으로 뛰면서 이 자세 잡아가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 그 이후에 더 잘하려고 했을 때 이제 더. 근데 그런 게 없이 남들이 그냥 라떼 아트 잘하니까. 그리고 라떼 아트를 할 정도의 거품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마셨을 때의 맛있는 거품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에요. 이해를 하고 우유의 성분, 그 다음에 이 스팀의 원리를 이해한 이후에는 정말 이제 집중적으로. 세계 라떼아트 챔피언십에 우승했던 엄폴은 자다가도 깨서 했대잖아요. 스팀 먼저. 그게 가능할지 말지를 정해주는 건 스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많이 해야 돼요. 라떼 메뉴. 네. 그건 다르죠. 이제 그러니까 메뉴의 퀄리티에 집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주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물론 최소한의 비주얼은 이제 유지를 해야겠지만 이 메뉴의 어떤 맛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메뉴에는 예를 들어 이 잔에는 지금 폼이 어느 정도의 촉촉한 폼이 얼만큼 들어가는 게 좋다 나쁘다, 요거를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뭐 우유 거품을 뭐 어떻게 뭐 더 잘 내고 아니면 조금 뭐 실수를 했다. 뭐 아니면 여기에 뭐 그림을 뭐 어떻게 화려하게 그렸다, 뭐 심플하게 그렸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물론 폼은 잘 내야겠죠. 네. 중요한 건 커피거든요. 커피 굉장히 좋은 거 갖고 나오잖아요, 모든 바리스타들이. 근데 거기다가 우유 조금 섞었는데 이상하게 되는 거는 본인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건 일단 안 하는 게 상책인 거고, 그런 대회에서는. 그래서 항상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커피를 얼만큼 담고 몇 초 동안 얼만큼을 뽑을 건데 거기에 우유 스팀은 몇 도에 얼만큼의 폼이 올라간다. 그게 약간 드라이한 거품인지 웨트한 거품인지는 본인이 정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한 대로 나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요. 네, 그러고 마셨는데 그 맛에 대한 이해 딱 그 심사위원들 이 사람이 이야기한 바리스타가 이야기한 대로 맛이 연출이 되면 우승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 라떼에서 그 나중에 이제 여담으로 들은 건데 라떼에서 점수가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되게 안 나가는구나 그랬거든요. 왜냐면 포타필터는 항상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을 뺏기면 열 손실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머신에서는 그라인더는 얼마나 빨리 식혀주고 열이 발생되지 않고 날은 점점 커지고 팬을 돌려서 열을 좀 식혀주고 커피에 손상이 열이 가해지지 않게끔 하는 거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RPM을 좀 천천히 돌리는 기술이나 또는 뭐 온도를 낮춰주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머신에서는 사실 더 좋은 기능보다는 좀 이렇게 완화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고정 구바에 온도를 빨리빨리 체크해 줄 수 있는, 연속 추출했을 때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포타필터 빼놓고 굳이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드립을 할 거면 뭐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어요 진짜. 그리고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은 있는데 실제로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뭐 맛있을 수도 있겠죠, 물 떨어뜨리는 거. 근데 굳이 해야 되나 싶어요. 네. 왜 굳이 비싼 머신을, 드립 머신도 따로 있는데, 그지? 뭐 드립 머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 드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이 이제 그냥 컨트롤해서 이제 그냥 드랍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브루잉이라는 카테고리를 좀 이제 넓게 보고 하니까 뭐 브루잉 전용 머신이 나오고 뭐 하다 보니 에스프레소 머신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지금 유연하게 이제 여러 가지 세팅 값을 줄 수 있는 뭐 가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량 조절 뭐 또는 뭐 물의 온도는 당연히 뭐 세팅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에스프레소, 예를 들어 뭐 이런 그 머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변수를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에스프레소 머신도 안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뭐 이렇게 포터필터 뭐 뽑아놓고 뭐 얘는 뭐 압을 안 주고 그냥 뭐 물을 뭐 몇 미리 뭐 나오게끔 세팅을 해놓고 뭐 1단계, 2단계, 뭐 3단계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도 뭐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걸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매장을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그걸로 하기보다는 에스프레소를 뽑아서 빨리 판매가 더 잘 되는 게 오히려 더 뭐 구조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고, 뭐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뭔가 스페셜한 느낌이 나온다, 뭐 그러면 해야겠죠. 네. 근데 스페셜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온도 조절에 유량 가변화까지 되는 머신이면 가격이 상당히 비쌀 건데 굳이 그걸로 해야 되나 싶어요. 그런 어떤 이런 세팅 값들을 좀 컨트롤하고 이해하고 그걸 브루잉으로 이렇게 쏟아낼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손으로 하겠죠. 그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 잘 할 거 아니에요. 네. 뭐 알면 아르바이트. 네, 궁금하긴 하다 진짜. 그러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영상을 찾아보거나 그럴 이유를 일단 못 느꼈기 때문에. 근데 그분 약간 이제 재미로 올리시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거 혹시 좀 유명하신가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미 삼아서 뭔가 다른 이런 머신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볼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가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야, 핸드 드립을 저렇게 해도 된대 이러면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커피라는 건 사실 분야 나눠져 있잖아요. 네. 자격증 같은 경우를 맨날 물어보는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증 따는 거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커피 학이란 말이에요. 커피가 이 처음에 심기 전부터 해서 묘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먹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쭉 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거하고 잘 맞을지를 고르는 단계예요. 생두를 내가 직접 키우는 농부가 될 수도 있고 로스팅을 할 수도 있고 뭐 또는 감별사가 될 수도 있고 바리스타가 될 수도 있고 바리스타 중에 드립을 주로 하는 바리스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커피 머신을 쓰는 이렇게 그 안에서 고르라고 만들어준 건데 나 딱 시작했는데 커피 머신으로 드립할 수 있대 이러면 드립 이렇게 막 되게 일본 가가지고 막 되게 유명하신 분을 다 찾아갖고 딱 가서 보고 감동받아갖고 이제 나도 뒤전자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저기다 뽑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그냥 재미로만 한번 일회성으로 막 진짜 바리스타를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싹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예를 들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일 청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간 청소가 있고 아니면 좀 더 크게 보면 뭐 한 월간 청소 뭐 요렇게 있는데 사실상 일일 청소를 굉장히 잘 지켜서 하고 주간 청소까지만 해서 주간 청소까지라도 그 굉장히 규칙적으로 잘 하면은 더 이상은 사실 크게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일 청소라고는 어쨌든 뭐 계속해서 마감을 할 때 다 이제 그룹 헤드, 뭐 샤워 필터 아니면은 뭐 백플러싱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너무 바빴다 그러면은 그걸 중간에 한번 해줘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제 뭐 주간 청소 같은 경우는 뭐 그룹 헤드를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세제에 담궈둬서 어떤 이 이렇게 찌들어 있는 커피 찌꺼기를 좀 다 이렇게 세척해 주고 뭐 이렇게 이런 청소들을 뭐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면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상 뭐 하려고 내가 뭐 더 이상 뜯는 거를 커피 머신에서 이렇게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머신 업체가 말하는 청소와 이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청소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뽑았으면 지저분했으니까 다시 닦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약간 쟤네 뭐 병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 닦아대는 게 사실은 맞아요. 위생적이 되기 때문에 손으로 인해서 음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머신 회사에서 안쪽에 디퓨저 풀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 풀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나사모체 부러뜨리고 제대로 안 빠지고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요즘 머신들은 다들 뭐 보시면 아마 자동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거를 다 손으로 일일이 다 하고 막 이거 일일이 약 청소하면 이거 꼈다 뺐다 이걸 한 20번씩 해줘야 되고 이랬는데 그런 거 요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 항상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료 관리나 그러니까 머신 커피를 뽑는 건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안 시키면 못 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 청소해야 되는 게 있고 주간 청소해야 되는 게 있고 요것만 잘 해줘도 머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바리스타가 머신이 문제가 생길 때 이걸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가스켓 정도 가는 거는 바리스타가 하면 좋겠지만 그 외에는 엔지니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뭐가 고장났고 그러니까 진단할 수 있는 정도 이게 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디가 잘 안 되고 커피 추출이 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머신 업체 엔지니어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 텐데 굳이 그걸 내가 그러니까 청소를 자주 안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겨요. 뭐 자기가 뜯고 막 이러더라고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매일 같이 청소해주고 깨끗하게 잘 쓰면 돼요. 그때 다르다고 봐야겠죠. 근데 뭐 그게 막 엄청 막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소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지 않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오염도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누적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커피를 이제 납품을 하는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뭐 다양한 카페들을 방문을 해 보겠죠.
가보면은 그러니까 관리가 잘 돼 있는 장비를 사용을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분명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커피를 뽑아주고 체크를 해주는데 너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 좀 관리가 안 돼 있어요. 현장에서 제가 이제 뭘 좀 해줘도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뭐 하물며 가스켓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이미 경화가 될 만큼 다 돼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압이 그러니까 제대로 걸리지 않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또 가스켓을 주문을 해야 되고 이걸 뭐 어떻게 갈아야 되고 그러면 엔지니어를 와야 되고 뭐 그럼 내가 또 사람을 불러야 되는 또 출장비를 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들이 관리를 하지 못함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안 하고 있는 거겠죠. 방치. 예. 그래서 그냥 제가 가고 나면 어차피 그냥 뭐 또 그대로 쓰겠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 머신의 수명이 이제 많이 줄어들겠죠.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머신 수명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모품 가는 거에 되게 좀 인색해요. 예, 가스켓. 예를 들어 제일 심한 게 가스켓. 예, 많이 쓰는 매장들은 보통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냥 무조건 갈아주는 게 좋거든요. 예, 그리고 정수기 필터. 정수기 필터 제때 안 갈아주면 펌프, 이 보일러 안에 스케일이 많이 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예, 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스케일이 일반적으로 쌓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많이 쌓여요. 막히는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스팀 앞쪽에 보면은 그 온수 나오는 그쪽에 막히는 경우도 많고, 스팀 같은 경우도 사실 스팀하고 나서 닦고 빼주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해주면 우유의 미세한 부분들이 벽을 안쪽으로 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전체 뭉치를 갈아야 되는 일도 벌어져요. 많이 봤어요. 이건 맛의 영향을 떠나서 그냥 편의상의 옵션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그냥 차 수동 몬다고 해서 차가 안 가고 잘 못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 약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오토매틱을 타고 그게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 너무 편하니까 그게 대중화된 거지. 그래서 역시나 저 역시도 이제 이 자동 템핑기가 저희 랩에 있는데 처음에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거를 썼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하다가 아우 너무 편해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요소를 너무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서 다시 빼고 이제 다시 템포를 놓고 이제 템핑을 하는 작업을 이제 했는데 또 걔를 빼고 갑자기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또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편하게 하다가 뭐 해놓고 또 이걸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수평도 맞춰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적응을 하기 때문에 뭐 또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긴 하지만 뭐 분명한 거는 많은 샵들을 관리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일관성을 주는 부분에서는 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많은 변수를 좀 더 줄여주고 어차피 뭐 머신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뭐 물의 온도도 굉장히 좀 컨트롤이 잘 되고 뭐 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변을 주든지 뭐 이런 요소들 여기까지 잘 돼 있는데 내가 뭐 템핑 하나 조금 수평을 잘 못 맞추고 그렇게 해서 망치는 것보단 오히려 더 낫겠죠. 네. 근데 뭐 너무 자동화로 가면은 또 약간의 어떤 나중에 역효과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로스팅은 알아두는 건 좋아요. 커피의 결과물, 그 다음에 커피를 생두를 가지고 내가 뽑을 커피가 어느 정도 로스팅이 어떻게 돼야 되고 블렌딩이 어떻게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선블렌딩, 후블렌딩의 맛 차이는 어떻고를 알려면 로스팅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시기가 바리스타가 커피 로스팅도 해야 되고 산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지금 멀티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시기예요, 한국 자체가. 그래서 누구든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시기가 흘러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후에는 전문적인 분야들이 더 나오겠죠. 네. 근데 배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앞으로는 사실 이제 더 전문화 될 거예요. 지금은 필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필요한 시기지만 앞으로 좀 미래, 좀 길게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쪽에 좀 치중을 하는 게, 로스팅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또는 로스터는 커피를 잘 뽑는 바리스타하고, 네. 그러니까 외국의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사실 머신 회사나 그라인더 회사가 좋은 생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머신 그 로스터도 같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바리스타 따로 있고, 커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에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알면 좋겠으나 사실 여기가 거기 너무 빠져들면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로스팅을 해서 커피를 팔았으면 잘 됐을 텐데, 또는 뭐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 입장에서 사실 뭐 그게 이렇게 좀 막 와닿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이 다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한국이란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전반적인 분야들을 다 경험해보는 건 괜찮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내가 로스팅도 알아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내가 커핑도 잘해야 되고 산지도 갔다 와야 되고 뭐 품종도 다 알아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아니면 뭐 여타 이제 해외들 같은 경우는 그 포지션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라는 말이 있고, 로스터가 있고, 뭐 또 커퍼가 있고, 뭐 파머가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싶고, 그래야지 나의 어떤 많은 지식들을 자랑을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어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로스팅을 배우는 건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추출하는데 좀 더 이해를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 로스터도 커피, 에스프레소 잘 추출해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잘 볶기만 한다고 그게 뭐 만사능통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가 볶은 게 어떻게 이렇게 뽑히는지도 알아야지, 어떻게 볶아야 되는지 다시 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너가 뽑는 커피가 어떻게 볶였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뽑을 때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일을 좀 더 잘 뭐랄까, 임무 수행을 좀 더 잘 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필요한 어떤 요소라고 본다면은 훨씬 더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이것까지 습득해서 나는 맞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 각각 포지션의 어떤 깊이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바리스타는 로스팅을 좀 알면 좋은 거고, 로스터는 커피 뽑는 방법을 알면 좋은 거고, 이런 정도로 보면 좋다는 거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로스팅도 잘하고 커피도 잘 뽑고 뭐 생두도 잘 보고 막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한 분야에 사실은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거품도 오래 하라 그러고 커피 추출도 많이 해보라 그러고 다 오래 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로스팅까지. 근데 알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도움이 무조건 돼요. 그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저희처럼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1, 2년 하고 나서 그냥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나 스스로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난 그냥 되게 수동적으로 일을 할 거야. 그러면은 좀 빨리 떠나겠죠?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고, 왜냐면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사무직이 아니니까. 뭐 20대는 당연히 잘 어울려요.
30대가 됐을 때 30대 초반은 상관없겠죠? 중반 후반이 되면은 예를 들어 이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나이가 많으니까 다른 뭐 보통 그 나이 때는 뭐 어디 가면 뭐 최소 뭐 그 나이 때는 관리자 또는 이제 오너들이 있으니까 자기와 비슷한 또래,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진 않겠죠. 더 뭐 젊은 친구들, 어리고 영리하고 뭐 또 빠르고 뭐 이런 친구들을 원하겠죠, 아마. 그럼 또 뭐 40대, 뭐 50대가 됐을 때, 물론 유럽에 가면은 그렇게 굉장히 뭐 나이가 있는 분들도 이 일들을 잘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상 그렇게 그런 요소들을 잘 해내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네. 뭔가 본인의 어떤 프라이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근로자로서의 어떤 포지션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그냥 수동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온다면은 직업으로서의 어떤 메리트를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뭐 저희도 지금 이렇게 15년, 20년 동안 해오기까지에는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아니면 트라이 해보고 뭐 또는 뭐 많은 어떤 일들을 경험을 해오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이미 어떻게 보면 그만뒀을 수도 있고 뭐 퇴출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그렇겠죠. 네. 메리트를 못 느꼈겠죠. 네. 비전에 대해서. 좋은 직업이 되냐 마느냐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뭐 전문직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사실 바리스타 직업으로서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네.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하란다고 할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더 많고요. 뭐 한국의 커피 지금 소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뭐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오래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바리스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나이 또래 됐을 때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어떤 뭐 급여나 뭐 환경이 좋진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걸 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난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를까 뭐 이런 생각들이 반반이거나 뭐 또는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요. 굉장히 또 오랜 동안 힘든 과정 우리가 다들 이렇게 너무 화려한 것만 봐요. 방송이나 또는 이렇게 인터뷰한 거 보고 또 매장 가면 딱 있으니까 뭐 나도 바리스타가 돼서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은 좋아졌어요. 뭐냐면 우리처럼 막 이제는 연구하고 뭐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책의 내용들은 다 나와져 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커피 관련된 지식들은 나와 있고 그게 뭐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너무 하기는 편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이 학력이 사실은 뭐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쉽게 쑥 들어왔다가 근데 빠져나가는 것도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 바리스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사실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카페, 커피 전문점으로 등록된 것만 9만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베이커리나 어떤 다른 업종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거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순수 커피 전문점으로만 들어가 있는 게 그만큼인데 그럼 빵집이든 뭐든 요즘 커피 안 파는 데가 있어요. 거의 다 커피 있죠. 그럼 몇십만 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이 다들 커피 뽑는데 내가 바리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뭐 반대로 그러니까 바리스타라고 하는 어떤 직업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 범위까지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제 문제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커피 뽑는다고 다 바리스타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한 6개월 전쯤인가 SNS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저도 매장에서 빵을 구워서 팔아요. 뭐 제가 파티시는 아니잖아요. 뭐 제가 뭐 집에서 막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어요. 맛있어요. 뭐 사람들 다 맛있다고 그러고. 뭐 제가 셰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커피는 그냥 뭐 조금 뽑고 뭐 아르바이트 하면은 뭐 다 바리스타가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지식과 아니면 준비 뭐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각오나 어떤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뭐 미래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는 괜찮죠. 뭐 어차피 뭐 저희 몸이 신체가 뭐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늙어서 뭐 70대, 80대까지도 커피 뽑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커피숍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뭐 정년 퇴직이라든지 그런 게 있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요 때까지는 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그래도 끊임없이 어쨌든 정보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귀를 열고 머리를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스킬들도 계속해서 내가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뭐 또 노력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준비가 되고 뭐 많이 쌓인 정도가 된다라면은 뭐 내가 늙어서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직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까지 오는 게 굉장히 힘들고 낙오하는 케이스가 많겠죠 아마.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잘 뽑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고 많이 마셔봐야지만 내가 잘 뽑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커피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지 또 그게 가능해요. 시킨다고 해서 내가 계속 맛을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내가 관심이 있어야지 이거 맛을 보고 또 맛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수정을 해서 내가 커피를 뽑아볼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근데 또 사실 에스프레소라는 게 너무 진하고 또 이걸 뭐 아주 많이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보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버겁더라도 내가 관심이 갖고 열의가 있다라면 열정이 있다면 좀 지금 당장 속쓰리고 해도 뭐 그게 10잔이 됐든 20잔이 됐든 뭐 내가 조금 참고 뭔가를 해내겠죠. 네. 그래서 에스프레소 뭐 잘 뽑기 위해서는 뭐 아까 쭉 계속 했던 내용들과 거의 같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많이 마셔보고 뭐 그 커피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곳에 가서도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거 안에서만 이 틀 안에서만 경험을 한다고 해서 또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틀은 그냥 여기서 만들어낸 틀 안에서 내가 또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다른 데 가보면은 뭐 다르게 하는데 굉장히 맛있는 커피가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많은 경험들 이 안에서의 많은 경험들과 또 이렇게 좀 넓은 곳에서의 어떤 많은 경험들을 해보고 내가 이 커피에 대한 어떤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더 맛있는 커피나 아니면 좀 더 좋은 커피를 찾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목표점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예를 들어 그게 대회가 될 수도 있고 매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목표를 찾아가고 뭐 어떤 직업이나 똑같잖아요. 어느 정도 시기 이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지금 힘든 게 앞으로 내가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힘든 걸 좀 이겨내는 그런 인내심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커피라는 게 사실 감성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해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겠죠. 예. 근데 좀 센스도 좀 있어야 되고 예민하고 이래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본인이 스스로 커피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커피 잘 뽑으려면 그라인더 관리나 청소도 잘해야 되는 거고, 예쁘게 만들려면 그만큼 많은 걸 보고 많이 먹어봐야 되는 거고, 그게 맛도 같이 충족이 되려면 본인의 실력이 그만큼 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 쉽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요리나 제과제빵 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 입문이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너무 그 어린 시절에 막 고생을 많이 하고 막. 근데 딱 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다들 그 셰프라는 그거에 대한 자부심, 파티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바리스타들만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저를 포함 친한 많은 동생들하고 한 10년 이상 했던 바리스타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되게 좋아요. 네, 다 잘 돼 있고 커피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여러 다양한 직업들을 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도 잘 통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런 그룹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 좀 많이 아쉽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문가라고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러니까 제일 유행이 빠르잖아요. 근데 보면 셰프, 파티셰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바리스타들이 유독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막 두드러지게 나오는 경향은 좀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초부터 탄탄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한 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커피 잘못 뽑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막 맛도 안 보고 막 이러는데, 커피는 내가 똑같이 뽑을 수 없어요. 지금 만든 커피가 첫 잔이나 마지막 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한 잔 한 잔에 집중을 해서 눈 떼지 말고, 이번 커피, 다음 커피가 아니고 이번 커피 이 한 잔에 대해서 정말 맛있게 뽑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